사랑 행복한 친구 다정한 눈길 기쁨이 있는 곳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토요일 오늘의 신문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도경환입니다. 성우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헤드라인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4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무산되고 육사지방선거에 밀리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초라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몽주는 있고 박원순은 없고 네이버의 연관검색 차단 차별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16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히며 김환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신문 첫 곡입니다. 노차사의 임을 위한 행진곡.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뭉치는 한대로 깃발만 남겨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의 면담에서 가족들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의 요구에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과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이 끝난 뒤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대화록을 보면 박 대통령은 국정조사도 한다고 했고 수사도 하고 있으며 또 부패 방지법이 있지 않은가라며 진상규명과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진상규명 과정에 희생자 가족을 참여시켜달라는 요청에는 투명하게 결과를 유족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고만 말해 확답을 피했다. 또 대표단이 민관 범국민적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 수사권의 일시 부여가 가능한가 묻자 수사 과정을 유족과 철저히 공유하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니 지켜봐달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면담 뒤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가족대책위의 진상조사 기구 구성 요구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특별법 제정 요구에는 포괄적 의미에선 공감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분히 수사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기대가 많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현장 관련 공무원에서 교육기관, 정부부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관련 민간인을 그 조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대책위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올해 34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이 무산되고 육사지방선거에 밀리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초라하게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이 무산돼 5.18 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유족들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육사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5.18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제3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헌화, 분향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경과보고, 기념사, 기념공연 순서로 진행된다. 기념공연으로는 5월의 노래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될 예정이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과 공식 재창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념식 불창을 결정했다. 국회가 지난해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보훈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며 시간만 끌다가 최근에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념곡 지정을 거부했다. 5.18 관련 단체들이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기념식은 파행이 예상된다. 1997년 5.18이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정부 주관의 5.18 기념식이 파행을 빚는 것은 올해가 세 번째다. 5.18 행사위는 2010년과 지난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침묵 시위를 벌이거나 5.18 구묘역에서 자체 기념식을 가졌다. 5.18 행사위는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형식으로 매년 개최해온 전야제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정호영 전 국방장관 등 1980년 5.18 당시 신군부 장성 10명이 최근 군인연금을 지급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 제청을 한 것도 5.18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50%의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16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6.4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올해 5.18은 역대 가장 썰렁한 기념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재단 송선태 상임이사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해 기념식을 갖는 각종 국가기념일 중 5.18만 기념곡이 없다며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5.18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몽주는 있고 박원순은 없고 네이버 연관검색 차단 차별적이란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몽주는 뜨고 박원순은 안 뜬다. 16일 오후 4시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마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검색하면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이 적용돼 아들, 지지율, 공약, 재산, 버스요금 등이 함께 뜬다. 연관 검색어로 정몽준 아들, 정몽준 부인, 김왕식 등도 화면에 나타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를 검색하면 2014 지방선거 후보에 대해 6월 4일 선거일까지 자동 완성 기능 연관 검색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뜰 뿐 박 후보와 연관된 내용이 검색어로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 역시 지지율, 공약, 관련주 등 자동 완성 기능이 적용되지만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특정 후보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외에 광역단체장 후보자 가운데는 새누리당 최홍집, 홍준표 후보와 세정연, 안희정, 이낙연 후보만 연관 검색어가 뜰 뿐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차단돼 있다. 이런 현상은 네이버의 지방선거 정책 때문에 벌어졌다. 네이버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4월 15일부터 6월 4일 지방선거 당일까지 후보자들의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예비 후보자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이들의 연관 검색어를 차단하고 있는데 박원순 후보의 경우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경남 통영시 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동명이인이 있어 차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몽준 후보는 동명이인인 후보가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연관 검색어가 제공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이날 동명이인의 경우 구분해서 연관 검색어를 차단할 기술적 수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진표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을 했지만 남경필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동명이인인 예비 후보도 없어 김 후보는 연관 검색어가 차단되고 남 후보는 차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네이버와 달리 모든 검색어의 자동 완성과 연관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KBS 보도본부 부장단이 16일 일괄 사퇴 의사를 밝히며 김환현 사장의 퇴진을 요구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임창건 KBS 보도본부장도 이날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보도국장이 사퇴한 데 이어 내부 갈등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사퇴를 표명한 부장단은 이준희 뉴스제작 1부장, 김혜래 라디오 뉴스부장, 이춘호 정치외교부장, 조재익 사회 1부장, 최재현 대외정책실장 등 18명 전원이다. 부장단 전원 사퇴는 한국 언론 초유의 일이다. 부장단은 이날 오후 최근 KBS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일선 기자들과 동고동락하며 뉴스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부장들부터 먼저 책임지겠다며 최근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부장직에서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길 사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권과 적극적으로 유착해 KBS 저널리즘을 망친 사람이 어떻게 KBS 사장으로 있겠단 말인가라며 KBS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길 사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영방송 KBS와 그 구성원들을 욕보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9일 사퇴한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이런 결의가 당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바란다라며 보도국장 재직 시절 사장의 지시를 받아 KBS 보도를 직접적으로 굴절시킨 책임자는 김 전 국장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KBS의 김주원, 이규환, 조준상, 최영목 등 이사 4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길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후 대책 등을 듣기 위해 15일 임시이사회에 길 사장과 김 전 국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눈치 보기를 통해 자리 보전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KBS 이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따라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9일 김 전 국장이 사퇴하며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길 사장도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청와대가 김 전 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16일에 낸 성명서에서 길 사장과 보도국 부장단 면담 자리에서 길 사장이 임 보도본부장에게 김 전 국장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종용하며 청와대에서 사표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KBS 새노조는 또 더 이상 길 사장을 K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 당장 19일부터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했다. 길 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2012년 11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KBS PD 출신 첫 사장이자 내부 승진 사장도 처음이었다. 길 사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산울림의 노래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면 깜짝 놀랄 거야.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내가 고백을 하면 눈이 커질 거야. 동그래질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걸까? 이런 마음일까? 믿어야 될까? 내 마음을 누가 눈치채지 않을까? 헤어지자고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헤어지자고 하면 울어버릴 거야. 슬피 울을 거야. 이별이란 이런 걸까? 이런 마음일까? 알 수가 없네. 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고백을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내가 고백을 하면 눈이 커질 거야. 동그래질 거야. 사랑이란 이런 걸까? 이런 마음일까? 믿어야 될까? 내 마음을 누가 눈치채지 않을까? 헤어지자고 하면 아마 놀랄 거야. 깜짝 놀랄 거야. 헤어지자고 하면 울어버릴 거야. 슬피 울을 거야. 이별이란 이런 걸까? 이런 마음일까? 알 수가 없네. 내 마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이어서 정치면 기사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무당파, 40대 여성 등 3대 변수가 판세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대체로 정권에 대한 실망은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 패턴이었다. 세월호 참사로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도 정치 무관심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된다. 한겨레신문이 지난 12일에서 13일 리서치 플러스의 의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또는 가급적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84%에 달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증가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달 30일 엠브레잉 여론조사에서 무당파는 43.8%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당파의 증가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도 곧바로 야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 현상과 맞닿아 있다. 리얼미터의 12일 조사에서 5월 첫째 주 새누리당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5.4%포인트 하락한 38.1%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1.7%포인트 상승한 25.6%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이 많이 희생돼 모성애가 강한 40대 앵그리맘의 표심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전인 지난달 4일 40대 여성의 대통령 지지율은 62%에 달했지만 12에서 15일 조사에서는 42%로 급락했다. 정부 여당이 남은 선거 기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의 여부도 관건이다. 이를 통해 신뢰 회복으로 이탈한 지지층의 마음을 얼마나 돌릴 수 있을지가 여권으로서는 최대 과제다. 다음 주 초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르면 선거 전에도 단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개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경제 기사였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중에 최근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병역을 면제받고 전과 기록까지 확인된 이른바 불명예 삼관왕이 15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16일 밤 잠정 마감 후 집계한 결과 등록된 후보자 8,733명 중 15명이 이 같은 불명예 타이틀을 받았다. 정당별로는 무소속 6명, 새누리당 3명, 통합진보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새정치당 각각 1명이었다. 전과, 병역면제, 납세제로라는 불명예를 얻은 후보자 15명 중 13명은 시군구 의회 기초의원 또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었다. 강원 강릉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박순종 후보는 폭행 등 전과 기록이 8건에 달했다. 그는 1억 5,900만 원 재산을 신고했지만 최근 5년간 납부세금이 전무했다. 경기 성남시 기초의원에 나선 박용승 새정치당 후보도 병역 미필의 전과가 6건이었다. 8억 1,000만 원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지만 납부한 세금은 전혀 없었다. 그 역시 사기 등의 전과를 갖고 있었다. 충남 아산시 기초의원에 출마한 무소속 심현수 후보와 경북 포항시 남구 기초의원에 나선 정의당 최희수 후보, 경북 청송군 기초의원에 출마한 이만준 새누리당 후보도 문합세 병역 면제였다. 이들의 전과 기록은 각각 1건씩이었다. 불명예 3관왕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부산 진고 기초의원에 나선 이영석 새누리당 후보다.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기록이 없었고 음주운전 등 2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기초의원 중 대구 동구 박정우 후보, 광주 북구 백장후 후보, 부산 영도구 여승철 후보, 전남 목포시 송태화 후보, 경북 경산시 은병기 후보, 경북 성주군 손준혁 후보 등도 같은 부류로 분류됐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번의 주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지난 7일 국가정보원 2차장의 공안검사 출신, 11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주임검사, 그리고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심의위원회 뉴라이트 출신 대선 캠프 인사와 또 다른 공안검사 출신 내정이 그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담화 형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지만
최근 인사를 보면 박 대통령은 기존 국정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보단 오히려 친위, 공안 인사를 통해 기존 방식을 강화하는 듯한 모습이다. 최근 인사한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과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하는 자리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사정과 민심 파악이 주 임무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공영, 민간방송심의와 징계권을 갖는 자리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좀처럼 자기 스타일을 못 바꾼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율 하락 등 위기가 오자 오히려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내정된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5.16 쿠데타는 혁명이기도 하다는 주장을 편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학자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으로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지내 심의위원장은 독립성이 중요한데 청와대에 입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전 교수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내정된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대해 보상법 자체가 위법이고 운영마저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극우적인 주장을 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온 인물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2차장에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간첩 혐의 증거 조작 사건 이후 국정원에 환골 탈퇴를 주문했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옛 안전기획부의 수사 관행에 익숙한 인물을 발탁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사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해 야당과는 악연이 깊다. 모두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국민 대통합형 인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I roamed and I rambled and I followed my footsteps to the sparkling sands of her diamond deserts, and all around me a voice was sing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As I went walking that ribbon of highway, I saw above me that endless skyway. I saw below me those golden valley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As the sun was shining and I was strolling, and the wheat fields waving and the dust clouds rolling, as the fog was lifting, a voice was say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1억여 건이라는 금융권 최대 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3개월간 신규 영업이 금지됐던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가 영업을 재개합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국민, 롯데, 농협카드에 내린 일부 업무 정지를 17일 0시로 해제했다.
정상 영업은 사실상 19일부터 이뤄진다. 카드 3사는 신용 체크카드 회원 신규 모집 및 카드 발급,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물론이고 카드 슈랑스, 통신 판매, 여행 알선 등 부수 업무도 신규로 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잃어버린 고객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잃어버린 3개월을 되찾는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부터 소비자 감성에 호소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새로이 선보이며 분위기 반전에 나선 KB국민카드는 정보 유출 사태 여파로 빛을 보지 못했던 훈민정음카드의 혜택통합형과 체크카드 신상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직 개편 단행을 통해 정보보호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보호와 보안기능 전담팀을 구성해 또 다른 정보 유출 관련 사고 예방에도 공을 들였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범위한 유통망을 활용한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포인트 적립 및 가격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카드는 전 가맹점에서 이용 횟수 한도 제한 없이 청구 할인되는 신용카드와 해외 가맹점 및 자동 인출기 이용이 가능하고 캐시백을 제공하는 해외 전용 체크카드를 출시한다. 영업 재개 기념으로 모든 회원에게 2, 3개월 무이자 할부, 온라인 쇼핑몰 청구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 전현직 최고 경영자 등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가 남아있다는 점은 카드 3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와 지난 1분기에만 800명 넘게 이탈한 카드 모집인들을 새로 구해야 한다는 것도 고민이다. 삼성카드에서 촉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 명의 도용 사고 불똥이 카드 3사로 튈 가능성도 있다. 카드 3사 신규 모집 재개에 따라 다른 카드사들도 다양한 마케팅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국내 전용 카드 고객이 해외 브랜드 수수료 부담 없이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상품을 하반기에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카드도 자사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는 여행 도서관을 오픈하는 등 부가 서비스 확대가 아닌 브랜드 이미지 강화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삼성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회원에게 맞춤형 혜택 서비스인 삼성카드 링크를 게시하기로 했다. 회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나 지역, 인기 가맹점을 예측해 개인별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같은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신개념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금융대출 지원 정책의 금리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정책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높은 경우까지 나온다. 지원을 받는 서민들은 정부가 정책금리를 낮추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부는 도덕적 해이, 재원 문제 등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정책금리의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6일 농민단체들이 연 3% 정도인 농업정책자금 이자율이 시중은행 이자율에 비해 1%포인트 정도만 낮기 때문에 정책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은 300여 개에 이르는데 현재 대부분의 정책금리가 연 3%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08년 5.25%에서 지난해 5월부터 2.5%로 떨어져 1년째 동결인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는 5년여간 3%로 유지되고 있다. 예금기관 평균 금리와 비교해도 2010년에는 2.51%포인트가 낮았는데 지난 3월에는 격차가 1.46%포인트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농지 규모와 사업 금리를 현행 2%에서 1%로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금리는 연 3%에서 2%로 우수 후계 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 사업 금리는 연 3%에서 1%로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모든 정책금리를 1%대로 인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금리는 4.3%로 대부분 3%대 후반인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정책금리를 낮추는 게 맞지만 사정은 간단치 않다. 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이자로 재원을 공급받는다. 무한정 금리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의 정책금리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금리가 너무 낮을 경우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정책금리 인하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국회에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조정이 복잡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델리 스파이스가 부릅니다. 차우차우.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밀양 지역이 30도까지 오르고 서울도 26.2도까지 오르면서 제법 더위를 느끼게 됐는데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게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행히 여름처럼 습도가 높진 않습니다. 볕을 가릴 수 있는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는 비교적 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2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울산은 28도, 세종과 대전 27도, 서울도 비슷한 26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어제만큼 오르진 않겠습니다. 강릉의 낮 최고기는 20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일교차가 큰 가운데 평년견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충청 이남 지방에 비 예보가 있는데 이 비 소식과 함께 더위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척 맑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국이 종일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 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마찬가지고 하늘이 맑은 만큼 자외선도 강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동해안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는데 이 건조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질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 화요일 충청 이남 지방의 비 소식과 함께 일부 지역에 건조함이 좀 달래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동해안 지방은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월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세월호 사고 해역인 진도 부근 해상은 지금 하늘이 무척 맑고 시야도 탁 트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다시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유속이 무척 빠른데 이 시간 이후 정조 시간은 2번 남았습니다. 오후 4시 2분과 밤 10시 전후 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인 오늘 이른 시간부터 대부분의 열차가 자리가 매진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말답게 이후 준비된 열차에도 예밀이 높고요. 특히 하행선 열차에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중앙선과 장항선, 태백선은 열차를 이용하시기까지 긴 대기시간이 필요한 오후 4시나 5시 때 출발한 열차 이후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과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열차의 하행선 열차도 오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부분적으로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 중에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은 세월호 열차나 무궁화 열차보다는 KTX 열차에 좌석 구하시기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행선 열차보다는 여유가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예밀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라선은 여수역을 기준으로 저녁 7시 20분에 출발한 열차부터 자리를 구하실 수 있고요. 경부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노선들도 몇 편의 열차에는 자리가 매진돼서 모두 부분적으로 자리를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KTX 열차의 가족석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부쩍 많아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요즘 이 가족석은 가족의 카드를 소지하신 분들이 열차 출발 3일 전까지 40% 할인된 운임으로 먼저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카드가 없는 분들은 좌석이 남아있는 경우에 열차 출발 이틀 전부터 기본 운임보다 15% 할인된 운임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버스커입니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하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계속해서 사회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과 반올림의 교섭이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 백수현 전무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시일 안에 대화를 갖자는 제안을 담은 전자메일을 어제 보내왔다. 반올림 쪽은 이달 안에 복수의 날짜를 정해주면 그중에서 가능한 날짜를 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28일과 29일 이틀을 정해 반올림 쪽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날짜가 정해지면 이인용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반올림과 가족들을 만나 회사가 최근 발표한 내용의 배경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반올림과 삼성은 지난해 5차례에 걸친 실무 교섭을 벌였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교섭이 깨졌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고 이에 대해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지난 14일 공식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면서 교섭 재개 가능성을 높였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교육부가 등록금 2월금이 남아도는 대학들에 3년간 200억 원대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대학 재정 지원 제도를 허술하게 관리 운용해왔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0월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 교육협의회 등을 상대로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시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매해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인하나 교육비 추가 지출과 같은 대책 마련 요구도 하지 않은 채 그중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총 223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부정, 비리 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 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 검토 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보 지원을 받게 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또 매년 재정 지원 대상 대학을 뽑으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이 탈락하거나 탈락 대상이 선정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선정 기준인 학생 충원률의 경우 학생이 많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방대학은 자체 노력 정도와 관계없이 평가 점수를 낮게 받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샤인헤드의 자메이칸 인 뉴욕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Oi man, yo, shining again, man. Let me now show you, man. Back to back, we are getting ready. Really, no. Now our crew, you know, we have a big enough scene, so just one step up in life and strive. Said we are here. Yes. Don't drink coffee, I drink roots, my dear. And I love my morning ride. You can see it in my motions when I walk. I'm a Jamaican in New York. See me walking down Church Avenue with my hat leaned to one side. You can see it when I walk. I'm a Jamaican in New York.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 Jamaican in New York.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 Jamaican in New York. Yes. Roughness maketh man, as someone said. He's the rude boy of the day. Takes a man to make a stand. Sometimes get wild.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 Jamaican in New York.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 Jamaican in New York. Nice enough a body can lead to notoriety. Pretty soon they'll know you as the Don. Because we live so hearty, Babylon don't like we. Still we're gonna party till the sun. And you don't stop, you proceed. 'Cause this is the rhythm and the rhyme you need. Shawnee's gonna take the lead. Ah, yeah, never not sure, no man. Well, I do know, step up on the step, you know. Chucking badness does not make a man. And we're not the only ones with guns. Confront your enemies, outsmart them if you can. But if all else fails, you better run. Roughness maketh man, as someone said. He's the rude boy of the day. Takes a man to make a stand. Sometimes get wild.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 Jamaican in New York.
오늘의 신문 계속해서 국제면 기사 전해드립니다. 201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3년 만에 국립 9.11 추모박물관이 15일 당시 테러로 무너진 미국 뉴욕 맨해튼 세계무역센터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개관식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유가족, 생존자, 구조대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어떤 테러 행위도 미국의 강인함에 대적할 수 없다며 오늘 박물관의 벽과 바닥이 우리를 둘러싼 것처럼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 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테러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박물관 개관의 의미를 되새겼다. 오바마 대통령이 유가족을 소개한 데 이어 남편을 잃은 한 가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자 모두가 숙연해졌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모사가 9.11 테러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등의 대외 정책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구조 노력을 치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인상적이었다고 평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추모박물관은 자유가 엄청난 책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며 추모박물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만큼 충분히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박물관에는 희생자들의 사진, 유품 등 12,500점과 소방재난 담당자들의 교신 등 음성 기록 1995건, 테러범들이 공항에 들어서는 장면 등 580시간 분량의 영상 기록 등이 전시됐다. 이날 유가족 등 관계자들에게 먼저 공개된 추모 박물관은 21일부터 일반 관람객을 맞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아베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허용에 대해 자위대 내에서조차 거부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시민 언론 단체들은 아베가 이 방침을 공식 선언한 15일 도쿄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일본 주요 언론의 비판도 거세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에 주둔한 육상자위대의 40대 간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대원은 절반 이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30대 부사관은 계급상 실제로 현장에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의 도구가 되는 기분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오사카 주둔 육상자위대의 30대 대원은 타국의 전쟁에 가세하는 것이 자위대의 임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돕기만 하는 군대로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가 협력해서 위협을 미연에 억제하는 것은 해군의 세계에서 상식이라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대원도 있었다. 아베가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발표한 15일 도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는 2,000명이 참석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총리 관저를 향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데 단호하게 반대한다. 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가한 일본 팬클럽은 성명을 통해 아베는 국회 논의도 가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모은 자문기구 보고를 받아 헌법 해석과 나라 존재 방식의 근본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설가 아사다 지로 회장은 이런 형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려는 것은 헌법 96조에 규정된 개헌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물어야 할 평화주의의 대전환을 여당 간의 협의와 가기 결정으로 끝내자는 것이라며 입헌주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신문도 집단적 자위권, 근거 없는 헌법 파괴라는 사설을 통해 내각이 헌법 해석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헌법이 권력을 묶어두는 입헌주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미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한국 여객선 침몰, 나이지리아 여학생 집단 납치, 터키 탐광 사고,
최근 2달 새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한 이 참사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이지만 신기하리만치 닮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격과 슬픔마저 분노로 바꾸어버리는 정부의 무능이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 재난들은 정부의 부실 감독, 규제 완화, 초기 대응 실패, 정부 지도자의 망언, 반정부 여론 억제라는 공통된 패턴으로 진행됐다. 여객기 실종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의 무능함을 탓했던 한국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남 걱정할 때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았다. 납치된 학생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한 나이지리아 정부는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양산한 한국 정부를 떠올리게 했다. 터키의 탄광 사고 역시 앞서 세 나라가 보여줬던 모든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원래 이들 국가는 이번 사고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승승장구하면서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사던 나라들이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함께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아시아의 모범 국가로 손꼽힌다. 나이지리아와 터키는 멕시코, 인도네시아와 함께 브릭스를 이끌 민트 신흥국으로 꼽혀왔다. 200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거듭해온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터키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의 정의개발당이 집권한 2002년 이후 국내 총생산이 45% 이상 증가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이들 국가의 빛나는 경제적 성과가 안전과 신뢰, 원칙의 희생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터키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이번 탄광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터키 정부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세월호 참사 전 선박안전 규제를 대거 완화한 한국 정부의 모습을 떠올린다. 외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했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여객기 실종 사고에서는 뒤늦은 발표로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경제적 성과만 앞세워 총선에서 승리해온 자신감 때문이지 이들은 국민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마저 잃은 듯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정부의 무능을 규탄하는 시위대에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라며 시위 주동자를 경찰서에 억류했고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는 탄광 사고에 책임을 묻는 유족을 때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원래 탄광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종종 일어난다. 80명 구하면 많이 구한 것 아니냐는 망언 역시 반복됐다. 블룸버그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색은 자신의 칼럼에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GDP 성장률에 집착할 경우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며 위기 시에 정부가 삼류라면 경제가 인류인 것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엔야의 노래 듣겠습니다. 올리타임. Say if your love grows as your heart
다음은 사설입니다.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6.4 지방선거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제6회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됐다. 공식 선거운동은 22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상 선거 전에 막이 오른 셈이다. 이제 19일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풀뿌리 지방자치 대표를 뽑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이끌 단체장과 일원을 선출하는 본래 취지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치의 실패를 심판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껏 선거의 열기, 유권자들의 관심도를 체감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온 나라를 휩쓸고 각 정당과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후보의 면면, 공약의 실체를 검증하지도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또 위축된 선거 분위기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로 증폭된 정치 불신이 낮은 투표율로 연결될까 걱정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한 번의 선택으로 4년간 지역 살림, 유권자의 삶의 질이 좌우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후보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평가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된 안전 문제 역시 어느 정당과 후보의 정책이 보다 적실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려면 후보자와 공약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차분한 선거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등의 정보 제공에 보다 힘써야 할 이유이다. 중앙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낼 선거 공보로도 후보와 공약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을 할 수 있다. 어제까지 등록한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금, 병력, 전과 등에서 문제투성이 후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후보자 정보와 함께 주요 공약들이 선거 공보에 실린다. 선거 공보를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도 하자와 흠결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데 도움이 될 터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번 지방선거에 새롭고도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정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대표의 책임과 능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 과정에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정부 여당의 국정을 심판할 것인가 아니면 추인할 것인가,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정한다. 정치를 바꾸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선거다. 경향신문 사설이었습니다. 기본 무시한 숭례문 복원, 부실 책임 엄히 물어야란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숭례문 부실 복원 역시 문화재청의 잘못된 행정에 의한 관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그제 밝힌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5년에 걸친 국보 1호 숭례문 복원공사는 무리한 일정과 감독 부실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못한 채 주먹구구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색칠이 떨어져 나간 단청뿐만 아니었다. 전체적인 집안의 높이부터 전통 기와 제작에 이르기까지 무사한 일과 적당주의가 판을 쳤다. 당초 문화재청이 내세운 복원공사의 원칙은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면 5년으로 정한 공사 기한이 적절한지부터 먼저 따졌어야 했다. 하지만 고질적인 밀어붙이기 공사 관행이 반복되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어긋났다. 충분한 건조 기간을 채우지 못한 목재가 사용되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공사가 강행되고 부적절한 화학 접착제가 사용된 것도 결국 그러한 조급증 때문이었다. 무리한 공기에 집착하다 보니 다른 기본 원칙들도 지켜질 리 없었다. 집안 복원부터 제대로 된 고증조차 없이 진행된 끝에 숭례문과 주변 계단 부분이 조선 중후기 때보다 145cm나 높아졌다. 기와 역시 시공자들이 복원에 난색을 표하자 문화재청은 복구 자문단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전통기와 복원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크기와 비례의 기와를 써버려 다시 뜯어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를 만들어버렸다.
정부 행정에서 고지고대로 원칙만 지키긴 어렵고 원칙대로만 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만 고집할 수는 없다. 숭례문 보건공사에서도 현실적 한계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집안이든 단청이든 기와든 달리 방법을 찾아야 할 상황이 됐을 땐 기본 원칙이 요구하는 조건에 최대한 부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됐어야 한다. 문화재청이 정작 비판받아야 할 대목은 그런 노력조차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 문화재청 관련 책임자 징계는 물론 부실 시공자들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도 일벌백계의 엄정한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이문세의 노래입니다. 광화문 연가.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다음은 문화 스포츠면 기사입니다. 부의 불평등해법은 글로벌 부유세 마르크스 2.0 열풍 미 출판계 뒤흔들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딱딱한 내용의 경제학 서적, 그것도 685쪽의 두꺼운 책이 미국 주요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이변이 발생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2월 말 미국에 번역 출간한 21세기 자본이 그 화제작이다. 지명도가 높지 않았던 피케티 교수는 15년의 시간을 들여 펴낸 이 책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지금까지 2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다. 이 책을 펴낸 하버드대 출판사는 첫 해 연간 판매량에서 10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폴 크루그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10여 년 만에 최고의 경제학서적이라고 극찬했다. 타임 최신호는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든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비유하면서 마르크스 2.0이라는 제목으로 피케티를 소개했다. 피케티는 섬뜩한 비유로 책을 시작한다. 현재 미국의 최상위 1%의 부는 19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프랑스 최상위 1%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근접했다고 밝혔다. 당시 프랑스 거부 중 많은 사람이 단두대에 목이 잘려나간 것을 상기시키면서 통제되지 않은 불평등의 냉혹한 역사적 현실이 이 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1995년까지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로 있다가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수학에 능통했다. 통계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인 과정과 원인, 해결책을 밝혀내보겠다는 의도로 세금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시작은 프랑스였지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30개국의 세금 기록까지 뒤졌다. 이를 토대로 공급 경제학자들이 펼친 원시 경제에서는 빈부격차가 없지만 경제 발전이 이뤄지면서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선진 경제로 진입하면서 점차 문제가 해소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경제개발기의 빈부격차가 가장 낮으며 선진 경제로 진입할수록 그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을 세금 통계 자료를 통해 입증했다. 그는 주식 부동산을 소유한 자본가들의 수익률이 항상 경제 성장률을 초과해왔기 때문에 월급 생활자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로 시작된 감세 정책의 과실 대부분이 최상위 부유층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부의 불평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 당국이 협력해 최상위 부유층의 모든 재산을 샅샅이 파헤친 뒤 글로벌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 감면 조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목소리에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을 찾은 피케티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과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잇따라 면담했다. 마르크스의 비견됨에도 그는 자신이 이념적 좌파로 분류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부친이 68혁명에 참가했던 이력을 놓고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가족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난 이념적인 신념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동기로 연구를 시작했다고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상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하는 축구대표팀의 맏형 곽퇴휘가 홍명보에 합류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16일 파주 NFC에 도착한 곽퇴휘는 지금까지 입소한 대표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정장을 입고 정문부터 걸어서 들어갔다. 곽퇴휘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파주 NFC로 오는 길은 언제나 즐겁고 설렌다며 제가 선배로서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동생들과 공유하면서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곽퇴휘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개막 직전 스위스에서 열린 벨라루스와의 마지막 평가전 도중 왼쪽 무릎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한국으로 돌아온 아픈 경험이 있다. 그는 4년 전의 일은 모두 잊었고 부상 트라우마 같은 것도 전혀 없다며 팀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188cm의 큰 키에 85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진 곽퇴휘의 별명은 골 넣는 수비수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직전 아프리카의 강호 코트디부아르전에서 헤딩 선제골을 터뜨렸고 2012년 6월 카타르와의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헤딩 역전골을 터뜨리며 4대1 승리를 이끌었다.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했다. 곽퇴휘는 축구란 11명이 힘을 합쳐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골을 넣겠다는 생각은 없다며 찬스가 오면 반드시 마무리하겠지만 지금은 수비 조직력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한국에 도착하기로 예정돼 있었던 왼쪽 풀백 윤석영은 소속팀
승격 플레이오프 경기 때문에 아직 영국에 머물고 있다. 국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프로 구단들은 월드컵 예비 엔트리 30명에 포함된 선수를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경기에 내보낼 수 없다. 구단이 대표팀의 양해를 구하거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경기를 뛸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4위를 기록한 QPR은 24일 더비 카운티와 승격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 대표팀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윤석영을 붙잡아두고 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현재 FIFA 규정 등을 명기한 공문을 QPR에 보내놓은 상태라며 QPR이 축구계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고 대표팀에 선수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3명의 최종 엔트리 중 지금까지 파주 NFC에 모인 선수는 곽태휘를 포함해 총 15명이다. 이날 대표팀은 짧은 패스와 슈팅 연습, 미니게임을 진행했다. 오른쪽 발등 봉화지겸에 걸렸던 박주영은 강력한 슈팅을 자주 날렸다. 오른쪽 무릎 슬개골과 정강이뼈를 이어주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 조기 귀국한 기성용도 인대 강화 증식 주사를 맞으면서 회복이 빨라져 이날 코너킥과 프리킥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했다. 대표팀 주치 송준섭 박사는 박주영은 부상을 완전히 털었고 기성용도 거의 완치 단계에 와 있다며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표팀 전술 훈련은 부상자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펫샵 보이즈의 고 웨스트. We will go our way. We will lead someday. Your hand in my hand. We will make our plans. We will fly so high. Tell all our friends goodbye. We will start life new. This is what we'll do. Life is peaceful there. In the open air. Where the skies are blue. This is what we're gonna do. We will love the beach. We will learn and teach. Change our pace of life. We will work and strive. I know you love me. How could I disagree? I make no protest. You will do the rest. Life is peaceful there. In the open air. Baby, you and me. This is our destiny. Sun in winter time. We will do just fine. Where the skies are blue. There where the air is free, we'll be what we want to be. Now if we make a stand, we'll find our promised land. There are many ways, in the sun or shade. We will find a place where there's so much space and the pace
다음은 종합기사입니다. 육사지방선거를 앞둔 제주 등 전국 일부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포럼에 따르면 1, 2, 3급 중증 장애인 10명이 지난 9일에서 13일 제주 지역 투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투표소 228곳 중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형태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단 한 부분이라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모두 57곳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2012년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228곳 중 6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부분별 장애인 접근성을 보면 투표소 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전체 228곳 중 24곳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 기울기 등에 따른 접근성은 전체 228곳 중 41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출입문 형태에 따른 접근성은 34곳이 장애인 출입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 투표소 718곳 중 가운데 2층 이상이 18곳에 이르고 2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없어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사전 투표소는 209곳 가운데 169곳이 2층 이상에 설치돼 있다. 사전 투표소가 대부분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되지만 1층이 밀원실이어서 이를 피해 2층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일반 투표소 348곳 가운데 2곳은 2층 이상에 설치돼 있고 사전 투표소 79곳도 대부분 2층 이상에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 추모 집회가 주말 동안 진보 단체들이 주축이 돼 서울 도심에서 열립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보수 단체들도 같은 날 맞불 성격의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등 500여 개 노동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시민촛불 원탁회의는 17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추모 촛불 집회를 열고 광교와 보신각, 종로 1에서 3가, 을지로 1에서 3가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가도행진을 한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3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은 10,000명에서 15,000명가량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사무금융노조,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조, 횃불 시민연대 등이 서울역과 독립공원, 청계광장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서 전국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조용필의 촛불 전해드리면서 5월 17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도경환, 성우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 연약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인이 누구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라오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라오 연약한 이 아이를 누가 지키려
꺼진다면